김대중 칼럼이 있었는데요. 저 이 칼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는 거의 오늘 모든 신문을 통틀어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대중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어떤 칼럼을 써왔는지도 아실 거예요.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 더 비판해야 하나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이렇게 찍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김이나 평론가가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른바 보수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돼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 대응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재밌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좀 불편한 어떤 심기를 드러낸 그런 칼럼이에요. 그래서 지난 1월 말에 조선일보 비평란에 독자 권익위 기사 제목이 실렸는데 제목이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을 더 날카롭게 비판해야 라는 제목이더라. 그래서 그 얘기가 뭐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권력을 비판해야 되는 거는 맞다. 그런데 이제 보수 언론이어서 꼭 보수 정권을 더 비판해야 되는 거냐. 그게 오히려 여기서 이분 표현에 의하면 좌파 정권의 득세를 도와준다. 오히려 그게 그런 모양새일 뿐일 것 아니냐. 그리고 좌파 언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좌파 언론은. 그러니까 조중동은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해도 보수 정권을 비판을 하지만 좌파 언론은 좌파 정권이 집권해서 하면 비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보수 정권이라는 곳은 동네북 아니냐. 집권을 하면은 좌파 언론과 보수 언론이 공격을 하게 되고 좌파 정권은 과연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좌파 정권은 집권을 해도 좌파 언론은 공격에 받지 않으니 아니,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게 결론을 어떻게 내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해봐야 좌파 언론의 공격의 빌미가 될 뿐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상 여기 그렇게 대놓고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취지를 해석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은 그만 요구하고 그러지 말고 건국전쟁 얘기나 하자.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그린 영화 건국전쟁이 많은 국민의 관심 아래 상영 중이다. 모처럼 광의의 보수 언론이 작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디올백 사건이 그 흐름을 막는 보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그 씨가 볼 때는 일종의 가치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야? 김건희 명품백이야? 아니잖아. 민생이나 이런 문제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얘기들은 안 하고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이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잖아. 그 가치를 지금 뒤바꿔서 뒤집는 거 아니냐. 가치 전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비판은 그동안에 해왔지만 이제는 비판하지 말자. 가치 전도 현상이 생기니까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을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핵심과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건국전쟁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는 이제 입 닫아야 될 것 같아. 명품 디오르백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올백에 대한 비판이나 그러한 기사는 더 그만하자. 이제 비판 그만해라. 대통령이 언급했고 일단락 됐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얘기군요.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오늘 신문 쭉 보면 뭐 뒤에 말씀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쭉 보면은 전반적인 기류,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우리는 전혀 그게 뭐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락 지었다 이제는 일단락 짓고 이제는 민생 드라이브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거기서 이제 이념 드라이브를 같이 가고 싶은 모양새인 거고 결국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이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오늘은 좀 눈에 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왜 조선일보가 건국전쟁을 띄우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칼럼 내용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보수는 정말 치밀한 거야. 조선일보는 진짜 치밀한 신문인 거지. 자기 지명과 칼럼이나 이게 어떻게 그 아귀가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는지가 한눈에 보이잖아. 탁 이렇게 네, 맞아요. 각이 서 있군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은 그걸 잘 못해. 제가 볼 때는. 김대중 씨는 잘한다는데요. 그런가? 그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잘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국 신당 가시화 한겨레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한겨레 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한겨레 일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국 문 전 대통령 만나 신당 창당 문 불가피성 이해 이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앞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종합면에서도 한겨레 신문이 관련 기사를 썼거든요. 육면이죠. 일면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왜 일면에 한겨레 신문만 이렇게 일면에도 관련 기사를 올렸을까? 일단 굉장히 드라이해 보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만났고 그 전에는 이제 봉하마을 갔었던 거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참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만나서 문 대통령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그 내용을 아주 드라이하게 일면에다 올렸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신문을 읽을 때 왜 이걸 일면에 올릴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일면만 보면은 그 의도가 잘 안 드러나잖아요. 네. 우리 아까 건국전쟁에 대해서도 칼럼까지 가니까 조선일보의 전략은 이거야 이게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겨레 신문 종합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한겨레 신문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민주 조국신당 가시화의 곤혹 중도층 표심 악영향 우려 이렇게 제목을 뽑았군요. 한겨레 신문이 뭐 좌파 정권은 아니지만 좌파 야당은 비판하네. 좌파 언론이 그 김대중 말이 좀 틀리네요. 네, 신문을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한겨레 신문이 왜 일면에 올렸는지가 제목에 그냥 다 드러나요. 불편해. 이번 선거에 악영향 끼칠 거야. 그 전에 한겨레 신문이 사설로 조국은 정치하지 마 라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거든요. 예. 중도층 표심 악영향 우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예방하고 갔을 때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이 그걸 말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을 당시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검찰의 표적이 됐고 그래서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편한 마음을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이게 더 클 수 있고 그래서 조 전 장관이 검찰과 윤석열 정권하고 제가 싸우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제 한 몸 가루가 되도록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문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고 말을 못하는 처지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조 전 장관은 그러면은 신당을 창당하면 조 전 장관이 만든 신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곤혹스럽겠죠, 사실. 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언론은 오늘 보면은 예. 동아일보였는가요? 끝에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기사를 이제 이 기사를 여러 언론들이 각기 이제 다른 시각으로 많이 보도를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취지거든요.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한다. 가령 이제 지금 예를 들면은 과거에 조국의 강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예. 조국의 강 가까스로 건넜는데 이번에 이제 또 다시 건너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뭔가 비례연합정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따로 만들 경우에 필연적으로 그 논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례연합정당에 들어오는 대상이냐 아니냐. 맞습니다. 이 논쟁을 또 해야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겨레 기사 제목에 들어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신당과 같이 하는 민주당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않는 대로 또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언론에 의하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럼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이 지지층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딜레마일 텐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했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신당 창당한다고 할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마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예를 들면은 저처럼 젊어서 하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런 분도 아니고 다 고집이 있는 분들인데 결심하고 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탈당하지 마세요.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에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민주당이 이렇게 곤혹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